안녕하십니까. 정보이론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보이론의 전반적인 개요를 공부하고 간단한 예로서 이븐 패러티 개념을 이야기하였죠. 그 이후에 이븐 패러티의 에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러 디텍션 코드, 즉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고 에러의 위치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정보 보호의 방법으로서 채널 코딩의 일종인 에러 디텍션 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디텍션 코드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바와 같이 even 패러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1비트 에러를 체크해낼 수 있죠. 또는 3비트 에러 또는 5비트 에러, 즉 홀수의 에러를 우리가 체크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even 패러티를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ven 패러티보다도 조금 더 진화한 에러 디텍션 코드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러 디텍션 코드라는 것은 에러가 디텍트가 되면은 새롭게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retransmission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음에 소개할 에러 코렉션 코드라는 것은 에러가 발견되면은 스스로 에러의 위치를 찾아서 스스로 에러 코렉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러 디텍션 코드라는 것은 요 위에 제목과 같이 에러가 디텍트가 되면은 새롭게 에러를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비트 에러가 나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러는 랜덤하게 나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실제 세계에 있어서는 랜덤하지 않고 한 번에 무리지어서 에러가 연이어서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즉 어떤 번개가 친다든지 또는 뭐 파워가 일시적으로 막 불안정하게 흔들린다든지 또는 뭐 하드디스크에 자기를 이렇게 우리가 자석 가루를 곱게 빠른 자석들을 표면에 입히게 되는데 이렇게 입히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자석이 도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 그 일부분이 한 스팟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전체가 잘못되는 경우가 물리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러가 랜덤하게 원비트 단위로 랜덤하게 발생하지 않고 무리지어서 이렇게 에러가 나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렇게 되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가 원비트 에러, 즉 1비트 에러 또는 3비트 에러 이렇게 단위 1비트 에러만 나는 것이 아니고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연이어서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 1비트 에러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가정해서 even 패러티를 쓰고 있는 겁니다. even 패러티를 쓰는 이유는 1비트 에러만 가끔가다 나고 2비트는 또는 3, 4, 5 이런 식으로 많이 그 에러가 나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하에 even 패러티를 안정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러가 연이어서 나면은 우리가 에러를 체크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에러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1비트 에러가 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랜덤한 에러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면 인터리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연속된 에러가 나지 않고 이렇게 랜덤하게 에러를 골고루 분포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즉 인터리빙이라는 것은 가령 어떤 그 데이터를 보낼 때 연속적인 순서로 보내지 말고 순서를 뒤바꿔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fall 1980 이런 데이터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fall 1980이라는 연속된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에 있어서 에라 디텍션 코드의 일종인 even parity를 도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면서 parity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가로축이 아니고 세로축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F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를 배치를 시키고요. A라는 아스키 코드를 배치시키고 L이라는 아스키 코드 또 L 그 다음에 스페이스 1980 이렇게 쭉 배치를 시킨 이후에 가로축으로 해서 패러티를 넣는 것이 아니고 세로축으로 넣어서 패러티를 붙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의 심볼이 또 나오죠. 이 심볼을 우리가 체크 심볼이라고 하고 체크 심볼을 for 1980이라는 메시지 끝에 붙여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신 측에서는 그 역과정으로서 for 1980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를 쭉 배치를 시키고 가로축이 아니고 세로축으로 체크썸을 해서 이것이 여기서는 벨이라는 이제 삐 소리 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스케이프 캐릭터로서 하나의 심볼이 되겠는데 이러한 심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확인이 되는 것이죠. 벨이 원래 보내졌기 때문에 벨이 체크가 되면은 아무 이상 없이 체크가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어딘가 한 비트가 잘못돼서 for 1980 중에 어딘가 한 비트가 잘못돼서 에러가 나게 되면은 심볼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동시에 두 비트가 발생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연이어서 지금 아스키 8비트 아스키를 쓰고 있는데 8비트 아스키 중에 8비트 이상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경우라고 하면 에러가 연이어서 8비트가 계속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럴 확률은 상당히 낮죠. 어쨌든 그 8비트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에러는 다 체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뭐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5비트, 6비트, 7비트 이렇게 8비트까지 짝수계 8비트까지는 짝수계 에러가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로로 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죠. 여기서 맥시멈 랭스 즉 버스트 랭스라는 것은 연이어서 나는 그러한 길이가 맥시멈 8을 넘지 않는 즉 8 L 인터리브드 코드에서 이 8을 넘지 않는다고만 하면 또 그렇게 될 확률은 사실상 상당히 작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에러 날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weighted code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weighted code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even parity interleaved code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단은 sync error를 우리가 기존의 방법에서는 sync error, 즉 데이터의 개수가 준다든지 또는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에러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weighted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에러에 단순히 에러가 나는 것뿐만 아니고 sync 에러, 즉 에러에 비트가 추가가 된다든지 또는 상실이 된다든지 하는 것도 체크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데이터가 뒤바뀌는 경우에 역시 에러를 체크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알파벳 플러스 넘버 코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벳은 26개 글자와 캐릭터와 스페이스, 그 다음에 10개의 데시말 디지트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7개의 심볼이 되겠는데 이 37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프라임 넘버입니다. 프라임 넘버라는 것은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인수를 갖지 않는 그러한 숫자이죠. 즉 소수입니다. 이러한 소수 체계에서 37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even parity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의 개수가 짝수계를 만든 그러한 과정을 한번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개수를 이렇게 따지는 개념보다는 한번 수학적으로 어떤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1의 개수를 짝수계로 만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의 개수를 쭉 더해서 그 1의 개수가 1의 개수를 다 더한 것을 2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로 나눈 나머지가 제로가 되면은 0을 붙이고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은 1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 2로 나눈 나머지가 제로가 되도록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체크섬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떤 숫자를 소수로 나눈 나머지가 제로가 되도록 체크섬 심볼을 붙여준다 라는 개념으로 even parity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1의 개수를 다 더합니다. 현재까지 1의 개수를 다 더하고 후에 2로 나눈 나머지가 제로면은 제로, 즉 1의 개수가 짝수계면 제로를 붙여주고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즉 홀수계면은 1을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37이라는 어떤 소수, 즉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인수를 갖지 않는 그러한 숫자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가 나오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을 더해주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 최종적으로 그렇게 그러한 체크섬 심볼을 추가한 전체 썸은 이 소수, 해당하는 소수로 나누게 되면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7, 즉 소수로 나눈 나머지가 제로가 되도록 체크섬 심볼을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즉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얼만큼 체크섬 심볼을 추가를 해서 그 나눈 나머지가 제로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그러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알파벳 플러스 넘버 코드들에 대해서 웨이티드 코드 기법으로 에라 디텍션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위치에 따라서 1, 2, 3, 4라는 그 웨이트를 순서 웨이트를 곱해주게 되고 그것들을 다 더합니다. 그 다음에 37로 나누게 되고 그 나눈 나머지가 나올 것이고 그 나머지를 37에서 뺀 숫자 그 차이에 해당하는 그러한 심벌 그것이 바로 체크섬 심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섬 심벌을 맨 마지막에다가 추가를 하죠. 체크섬 심벌을 추가를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수신 측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체크섬 심볼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죠. 즉 순서가 뒤바뀐다든지 중간에 심벌이 삭제가 된다든지 또는 새로운 심벌이 첨가가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에러를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식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다른 거는 아무 이상이 없고 K번째와 K 플러스 1번째 심볼이 서로 뒤바뀐 경우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K번째는 당연히 K라는 웨이트가 곱해졌을 것이고 K 플러스 1번째 심볼은 K 플러스 1이라는 웨이트가 곱해져서 더해졌을 것입니다. 다른 그 심볼들은 아무 이상이 없이 전송이 됐다고 쳤을 때 이상 없이 전송된 그 송신 측의 순서는 이렇게 될 것이고 수신 측에서 만약에 K번째와 K 플러스 1번째 심볼이 서로 뒤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1번째 것이 K라는 웨이트가 곱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K번째 것이 K 플러스 1번째로 이렇게 뒤바뀐 상황으로 바뀔 테고 썸 과정에서 다른 것은 다 서로 상쇄가 되고 즉 나중 것에서 처음 것을 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SK 그러니까 뭐 지금 처음 것에서 낮은 것을 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쨌든 빼게 되면은 0이 아니죠. 그렇게 하고 아마 37로 나눈 나머지가 제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K하고 K 플러스 1번째 것이 동일한 심볼이라고 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죠. 즉 제로가 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SK K 플러스 여기 이제 뒤바뀌긴 했네요. 어쨌든 SK
플러스 1, 예, 이것이, 그러니까, 이전 것에서 낮은 것을 한번 빼봅시다. 그러면 sk 플러스 1 빼기 sk가 되는데, 이것은, 심볼 체계상 37을 넘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그 37보다 작을 수밖에 없을 테고, 그 다음에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은 제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0이 아닌 어떤 수가 나올 테고, 37로 나눈 나머지는 당연히 0이 아닐 것입니다. 에러가 난 것입니다. 에러가 난 것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웨이트를 이제 어떻게 웨이트를 하는 과정을 보면은 w, x, y, z를 이렇게 보낸다고 할 때 그냥 썸은 w가 되고 wx, wxy, wxy, z이 되고 sum of sum, 즉 썸의 썸을 하게 되면은 w, 2w 플러스 x, 3w 플러스 2x 플러스 y, 4w 플러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z, 즉 이 순서대로 이렇게 z, y, x, w 이렇게 거꾸로 돼 있긴 하지만은 순서에 따라서 웨이트가 곱해지는 그러한 값들을 우리가 러닝 썸을 통해서 sum of sum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0을 0으로, 1을 1로, 2를 2로 해서 10을 9를 9로, 그 다음에 10은 A로, A는 10으로, B는 11로 해서 우리가 Z까지 35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랭크 또는 스페이스를 우리가 36이라고 하면 전체 심볼의 개수는 37개, 37개의 알파벳 플러스 넘버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A6 스페이스 7이라는 어떤 여기서 여기 다운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운표 이렇게 A6 스페이스 7이라는 이러한 그 메시지를 한번 보낸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A는 10, 6은 6, 블랭크, 여기 블랭크죠. 블랭크는, 여기서 블랭크는 36이었죠. 36. 그 다음에 7은 7, X는, 이게 우리 체크섬 심볼입니다. 그래서 체크섬 심볼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면은, 일단 sum of sum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weighted sum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sum을 구해보죠. 그러면은 10, 16 이게 이제 16에 36을 더하면은 52, 그 다음에 52에 7을 더하면 59, 59에 x를 더하게 되면은 59 플러스 x가 될 테고, 썸에 또 sum of sum을 하게 되면은 weighted sum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숫자를 곱해줘서 더해준 weighted sum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sum of sum, 여기 10하고 10에 16을 더하면 26, 26에 51을 더해서 78, 78에 59를 더해서 137, 137에 59 플러스 x, x는 우리가 체크 심볼이죠. 체크 심볼을 x라고 넣고 59 플러스 x를 더해주게 되면 196 플러스 x가 되는데, 이 196 플러스 x를 37로 나눈 나머지가 제로가 되도록 x를 설정하면은 그것이 바로 체크섬 심볼이 되겠습니다. 그 체크섬 심볼을 구하라 라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7을 5로 해서 185, 그러면은 11 플러스 x가 되고, 11 플러스 x가 37로 나눈 나머지가
제로가 되도록 이 x를 정하게 되면은 x는 37에서 11을 빼게 되면은 26이 나오고 26에 해당하는 심볼은 여기 중간에 아마 q가 26에 해당하는 그러한 심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에 즉 우리가 보내주려는 메시지 A6 스페이스 7 뒤에다가 요 체크 심볼을 더해줘서 실제로 보내게 되고, 수신 측에서는 동일한 작업을 해서 sum of sum을 해서 그것을 3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해서 그것이 제로가 되면은 아무 이상이 없이 전송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 중간에 A하고 스페이스하고 위치가 바뀌었다든지 또는 스페이스가 삭제가 됐다든지 또는 추가로 요 스페이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되죠? 에러가 체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동기화가 어긋나거나 어떤 심볼의 인터체인지, 즉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에 기존의 패러티 같은 경우는, even 패러티 같은 경우는 체크할 수 없던 그러한 에러까지도 체크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알파벳 플러스 넘버 코드의 웨이티드 코드로서 조금 더 강화된 에러 디텍션 코드를 소개를 하였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소수와 소수로 나눈 나머지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모듈로 아리스메틱을 한번 다시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모듈로 아리스메틱을 이용을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하겠고, 왜 소수를 도입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 2 에디션, 즉 익스클루시브 OR에 해당하는 그러한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즉 0 플러스 0은 0, 0 플러스 1은 1, 1 플러스 0은 1, 1 플러스 1은 원래는 우리가 10진수 체계에서는 2가 되는데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뭐죠? 0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 모듈러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티플리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서 0 곱하기 0은 0이고 0 곱하기 1은 0, 1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1 둘 다 0이 아닌 경우만 1이죠. 그래서 이것은 AND에 해당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2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바로 바이너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바이너리에서 다루는 숫자 또는 심볼 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37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바이너리 시스템이 아니고 37 심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진수 체계는 10으로 나눈 나머지에 해당하는 숫자로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0으로 나눈 못과 어떤 나머지 이런 얘기를 이제 해서 10진수 체계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지만은, 일반화시켜서 소수에 해당하는 숫자로 나눈 나머지에 해당하는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숫자 시스템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그 프라임 베이스, 만약 그러니까 가령 37과 같이 이러한 소수에 해당하는 숫자로 나눈 나머지와 몫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A를 A 다시
나눈 나머지에 해당하는 A-로 나타내고 그 몫을 우리가 K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M으로 나눈 M이 뭐 프라임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체계에서는 프라임 넘버 즉 소수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어떤 A라는 수는 M으로 나눈 나머지의 몫과 그 나머지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B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를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B- 플러스 나머지는 다 M으로 나눈 나머지가 제로가 되는 그러한 숫자들이죠. 그래서 모듈러 시스템, 즉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이것은 그 나눈 나머지만으로서의 곱수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듈러 시스템이라는 것은 나는 나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가령 10,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은 프라임 넘버가 아니죠. 2 곱하기 5라는 어떤 인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프라임 넘버가 아닌 숫자로 이러한 모듈러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우리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5가 될 테고 또 12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2가 될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 모듈러 시스템에서 0이 아닌 두 개의 숫자를 곱하기 시스템, 모듈러 멀티플리케이션 상에서 둘 다 0일 때만 0이라는 법칙이 나와야 됩니다. 둘 다 0이 아닌 경우만 0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0이면은 0인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둘 다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곱했더니 10이 되면은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제로니까 제로가 되겠습니다. 둘 다 0이 아닌 숫자를 곱했는데 0이 나오는 이러한 모듈러 시스템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즉 이 곱하기 시스템을 유효하지 않은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라임 넘버가 아닌 그러한 베이스, 즉 기저를 갖는 이러한 모듈러 시스템은 우리가 곱하기 멀티플리케이션, 모듈러 멀티플리케이션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테고 이러한 경우는 배제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즉 오직 이러한 프라임 넘버 모듈러 시스템에서만이 곱하기가 제로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최소한 하나는 제로라는 사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현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이유는 우리가 체크섬 심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프라임 넘버이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책을 보면 항상 그 제대로 된 책의 어떤 앞면이나 뒷면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ISBN이라는 책에 부여된 고유한 넘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보면 가끔가다 X라는 그러한 캐릭터 심볼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ISBN 넘버는 국제적으로 어떤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고유하게 이 책에 어떤 숫자를 부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체크섬, 웨이티드 체크섬과 모듈러 11, 즉 11을 우리가 X로 표현해서 모듈러 11 시스템을 적용한 그러한 체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에라 디텍션 코드는 에라가 난 경우에 에라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은 에라가 난 것만 체크할 수 있었죠. 3장에서는 에라의 위치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라 디텍션 코드에 반해서 3장에서는 에라 코렉션 코드라고 합니다. 즉 에라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 코딩 기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응용은 주로 음악이라든지 어떤 그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어떤 지속되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러한 응용에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우리가 다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에러가 체크가 됐을 때 에러를 복구하지 않고 새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되는 경우 동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인 경우에는 이것이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 시간이 지체가 될 것이고 시간이 지체가 되게 되면은 그 품질이 손상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어떤 음악이라든지 하는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응용에서는 에라 코렉션 코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간단한 형태의 에라 코렉션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렉탱귤러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블락에 이런 데이터가 위치를 한다고 봅시다. 즉 여기 모든 위치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합시다. 이렇게 쭉 존재를 한다고 할 때 블락상으로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 이렇게 뭐 쭉 블락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은 가장 간단한 에라 디텍션 코드로서 한번 가로 열로 쭉 하니 에라 디텍션 코드를 사용을 해서 이븐 페널티를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동시에 세로 열로 에라 디텍션 코드를 또 사용을 하도록 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에라 디텍션 코드를 이용을 해서 에라 코렉션 코드를 구현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어떠한 특정한 위치에서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은, 즉 원비트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은 가령 어떤 요 위치에서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체크가 안 되고 여기서도 체크가 안 되고 요 해당하는 행과 해당하는 열에 에러가 체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비트 에러를 가정하는 경우로 제안을 해보죠. 원비트 에러가 난 경우를 우리가 여기 중에 어디선가 에러가 나고 이 행 중에 어딘가 에러가 나고 요 열 중에 어딘선가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 두 개가 교차하는 요 지점에서 에러가 났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에러의 위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체크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조금 더 많은 중복된 에러 디텍션 코드를 이용을 해서 에러 위치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코드를, 즉 에러 코렉션 코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러한 심플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렉탱귤러 코드를 이용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비용 대 효과를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공학도로서의 접근 방법이죠.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m-1 비트 곱하기 n-1 이 m-1 곱하기 n-1 오리지널 코드 비트를 보내는데 필요한 비트수, 패러티 비트수가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할 때 전체 즉 추가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 비트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우리가 이렇게 m, n, m-1, n-1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오리지널 분지 전체 비트수 해가지고 1 플러스 mn 분지 1에 해당하는 어떤 추가적인 비트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요 추가되는 비트수를 좀 더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트라이앵귤러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트라이앵귤러 코드는 지금 이렇게 삼각형으로 배치를 시킨 후에 요 위쪽은 오리지널 우리가 전송하고자 하는 비트수들을 배치를 시키고 삼각형의 이 변에 해당하는 이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분 페러티를 배치를 시키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가령 어떤 위치에서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은 요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 어디선가 에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제 에러를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은 에러가 체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에러가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위치가 교차하는 여기서 에러가 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오리지널 비트는 2분지 n 곱하기 n-1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패러티 즉 체크 비트 수는 n 비트가 되겠죠. 여기 n 비트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오리지널 비트 수에 비해서 이 패러티 비트 수를 좀 줄여볼 수가 있다. 이 렉탱귤러 코드에 비해서는 줄일 수 있다라는 그 비율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m만 오리지널 분지 추가로 얼마나 보내야 되는지, 즉 패러티의 비율을 얼마나 우리가 상정해 볼 때 얼마나 되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러면 그걸 극단적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큐빅 코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렉탱귤러 코드는 2차원이고 이 큐빅 코드는 3차원이 되겠습니다. 이 3차원에서 큐빅 코드로 우리가 데이터를 원비트 에러를 체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보내게 되면은 이 3차원적인 이러한 볼륨의 데이터를 보내면서 1차원적인 패러티를 가지고 3차원적인 그러한 오리지널 데이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패러티의 숫자를 오리지널 비트수에 비해서 작게 유지를 하면서 원비트 에러를 체크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전체 볼륨은 이게 n이라고 하면 n 이렇게 3차원 x, y, z 축이 3차원이라고 보고 이 데이터를 이 볼륨 안에 다 배치를 3차원적인 공간상에 배치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떠한 특정한 위치에서 원비트 에러 나는 경우는 거기에 교차하는 축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에러의 위치를 체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륨 자체는 n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그러한 오리지널 비트수에 비해서 저는 체크 비트수는 3n-2, 즉
n의 1차원적인 증가에 비해서 오리지널 비트 수는 3차원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비용, 즉 체크 비트 비용을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렉탱귤러 코드보다는 이 큐빅 코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원비트 헤라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또는 반대로 얘기했을 때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좀 더 적은 비중의 체크 비트를 가지고 원비트 헤라 커렉션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원비트 에러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페널티를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서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은 해밍 에러 코렉션 코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해밍 에러 코렉션 코드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원비트 에러를 체크해낼 수 있는 가장 적은 수의 페널티를 가지고 원비트 에러 커렉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코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단 에러 디텍션 코드와 그 에러 디텍션 코드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서 even 페널티 또는 odd 페널티, 가장 심플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에러 디텍션 코드를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weighted 코드 또는 이러한 싱크 에러든지 또는 서로 심볼의 순서가 바뀐 그러한 것을 체크해낼 수 있는 그러한 weighted 코드를 소개를 하였고, 체크섬 심볼의 개념을 이야기했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에러 커렉션 코드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렉탱귤러 코드는 에러 디텍션 코드를 이용을 해서 에러의 위치까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론적으로 원비트 에러를 체크해낼 수 있는 가장 적은 비트의 페널티를 사용을 해서 원비트 에러 커렉션을 할 수 있는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할 테고, 그것이 바로 해밍 코드라는 것을 지금 잠깐 소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